14.6.3 JNLP 파일 생성 및 실행. 이번에는 앞에서 만든 이미지 그리기 예제에 JNLP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NLP 파일에는 코드 베이스를 먼저 명시해야 됩니다. 현재는 JWS 가상 디렉토리 내에 이미지 웹스타트라는 디렉토리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렉토리에 보면 현재 이 파일의 이름은 image.jnlp 파일입니다. 여기에서 jar 파일을 명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image-jws.jar 파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메서드도 명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메인 클래스를 이미지 JWS 프레임이라고 해서 앞에서 만든 이미지 JWS 이미지 프레임을 메인 클래스로 이와 같이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을 접근을 해서 실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실행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가상 디렉토리와 하위 디렉토리 그리고 이미지 JNLP 파일에 접근을 해서 실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실행을 하면은 이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14.7 자바 웹스타트 API 14.7.1 JNLP 패키지 API 일반적인 자바 웹스타트의 경우에는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다운로드되어서 실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의 제약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보안의 제약사항을 우리는 샌드박스라고 합니다. 즉 샌드박스라는 룰 내에서만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샌드박스라는 보안 제한 구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API가 있는데 그 API를 우리가 JNLP 패키지라고 합니다. 쉬운 말로 JNLP 패키지라는 것은 자바 웹스타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JNLP 패키지는 클라이언트의 자원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API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JNLP 패키지는 자바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행을 할 때는 연결돼서 자동으로 실행이 되지만은 이 JNLP 패키지는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컴파일 할 때 우리가 연결시켜주고 컴파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바 설치 디렉토리에 보시면은 JR이라는 디렉토리에 LIB라는 디렉토리에 보시면은 java ws.jar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클래스 패스로 걸어주고 컴파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패키지 내에는 이와 같은 여러 개의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이 클래스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NLP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포트로 javax.jnlp를 임포트를 하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14.7.2 베이식 서비스 이 베이식 서비스라는 클래스는 자바 웹스타트에서 간단한 정보나 웹브라우저를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클래스입니다. 이 클래스 같은 경우는 아주 기본이 되는 클래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지에 접근할 때 클래스 로드를 이용했는데 바로 이 베이식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히 URL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베이스 URL을 얻을 때 이 베이식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또는 웹브라우저에서 특정 URL로 보내기 위해서도 이 베이식 서비스를 이용을 합니다. 이 베이식 서비스를 얻는 방법은요. 서비스 매니저의 룩업이라는 것으로 얻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베이식 서비스를 이와 같이 javax.jnlp의 베이식 서비스라고 명시를 하고 얻어내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JNLP 패키지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얻습니다. 이렇게 베이식 서비스를 얻었다 그러면은 여기서 show document를 여기서는 호출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웹브라우저를 띄우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URL로 따따따.jabook.org라는 URL을 이용해서 웹브라우저를 하나 띄우는 명령이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웹브라우저의 URL로 보내는 예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 URL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베이식 서비스를 이용해서 현재의 이 클래스 파일이 있는 위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파일이 있는 이 위치를 get 코드 베이스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 URL의 위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해서 리소스에 접근을 할 수도 있습니다. 14.7.3 클립보드 서비스 이 클립보드 서비스는 말 그대로 클립보드에 데이터를 복사하거나 가져오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 클립보드 서비스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우리는 클립보드를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클립보드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의 자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클라이언트의 자원에 접근할 때는 보안 위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클립보드 서비스를 사용할 때는 보안 경고창을 보여줍니다. 즉 사용자에게 허가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안 경고창을 보여주고 사용자가 허가를 해주면 클립보드에 접근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클립보드 서비스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매니저의 룩업이라는 메서드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JNLP 객체들은 전부 다 이 서비스 매니저의 룩업을 이용해서 생성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생성할 클래스 명만 주면은 바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립보드 서비스 객체를 이와 같이 생성을 했다면은 클립보드에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집어넣을 때 문자열을 집어넣을 때는 스트링 셀렉션이라는 객체를 생성해서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클립보드를 바보라는 문자열을 스트링 셀렉션 객체로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되겠죠. 집어넣는 메서드가 바로 클립보드 서비스의 set content입니다. 그래서 클립보드의 set content를 이용해서 조금 전에 만든 이 문자열을 클립보드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문자열을 선택하고 컨트롤 C를 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집어넣었다면 다시 얻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얻어낼 때는 get content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얻어냅니다. 얻어낼 때 이 내부에 클립보드에 그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문자열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트랜스포러라는 객체를 얻어냅니다. 이 트랜스포러를 이용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형식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러를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이버 서포티드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스트링 포맷이 있느냐는 것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스트링 포맷이 있다 그러면은 get transfer data라는 것을 이용해서 트랜스포러로부터 트랜스퍼러블로부터 get transfer data라는 것을 이용해서 스트링 포맷의 데이터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링 포맷의 데이터를 얻어서 이와 같이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이와 같은 창이 하나 나타납니다. 이 창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 액션 퍼폼드가 호출이 됩니다. 액션 퍼폼드가 호출돼서 클립보드로 데이터를 집어넣게 됩니다. 집어넣는 순간 클립보드는 클라이언트의 자원이기 때문에 보안 경고창이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이 보안 경고창에서 사용자가 허가를 해주면은 클립보드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는 순간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get content를 하고 있죠. 이 순간 다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보안 경고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을 누르면 이와 같이 클립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얻어내어서 그리고 이와 같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7.4 다운로드 서비스. 이 다운로드 서비스는 리소스를 캐시에 적재시키거나 삭제시킬 때 사용하는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이 다운로드 서비스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서비스 매니저의 룩업이란 메서드를 이용해서 다운로드 서비스 객체를 이와 같이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소스의 위치가 이 위치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 위치에 있는 리소스가 캐시에 적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운로드 서비스에 이제 리소스 캐시드란 메서드를 이용해서 이 위치의 리소스가 캐시에 적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적재되어 있다면 true가 되겠죠. 그래서 적재되어 있다면 true라면은 다운로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 리소스를 제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에 제거시키기 위해서 remove 리소스란 메서드를 이용해서 이 위치의 리소스를 제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로딩하기 위해서는 다운로드 서비스에 load 리소스란 메서드를 이용해서 이 위치에 있는 리소스를 다시 적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소스를 로딩할 때 다운로드 서비스 리스너라는 것을 여기다 넣어줍니다. 이 리스너를 넣어주면요, 다운로딩이 진행되는 상태를 창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리스너는 다운로드 서비스에 get default progress window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봐두실 것은요, 베이식 서비스에 get code base라는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이 베이식 서비스에 get code base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면은 이 클래스 파일이 들어있는 jar 파일의 위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위치를 기준으로 다운 이미지 jar 파일의 위치를 URL 객체로 얻어내고 있습니다. 이 위치가 바로 리소스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14.7.5 파일 오픈 서비스와 파일 세이브 서비스. 이 파일 오픈 서비스와 세이브 서비스는 말 그대로 파일을 열거나 저장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샌드박스 내에서 다이렉트로 파일을 핸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샌드박스 환경 내에서 파일을 열 때 사용자에게 허락을 얻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할 때도 사용자에게 허락을 얻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파일 오픈 서비스와 파일 세이브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먼저 객체를 생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서비스 매니저의 룩업이란 메서드를 이용해서 파일 오픈 서비스 객체를 생성합니다. 마찬가지로 서비스 매니저의 룩업이란 메서드를 이용해서 파일 세이브 서비스라는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오픈 서비스에서는 오픈 파일 다이얼로그라는 메서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와 같이 파일을 열기 위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보안 경고창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허락을 해준다 그러면 이와 같이 열기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파일을 하나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열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파일 컨텐츠라는 객체를 이와 같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파일 컨텐츠 객체가 파일을 핸들할 수 있게 해주는 객체에 해당합니다.
다시 우리가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서 save 파일 다이얼로그라는 메서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이 save 파일 다이얼로그 메서드 역시 파일에 접근을 하기 때문에 보안 경고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사용자가 허락을 해준다 그러면 이와 같이 저장창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파일 이름을 주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저장할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이 데이터는 앞에서 만든 파일 컨텐츠의 내용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파일 컨텐츠에 get input stream이라고 해서 input stream을 넣어주면 이 스트림을 이용해서 target.pdf 파일을 생성하게 됩니다. 즉, 이 source.pdf를 target.pdf 파일로 복사를 하는 형식이 됩니다.